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 그리스에서 몰려온 먹구름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 증시, 시장 분위기가 홀딱 터져버렸어요.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먹구름이 좀 자리 잡나 싶었는데 이제 서서히 좀 해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우리 증시 이제는 좀 단단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아직까지 이 그리스발 악재 단순히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고민들 함께하고 계신지 짚어보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해보죠. 네, 상승 전환에서 좋기는 좋은데 사실 정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뭐 객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늘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벌써 변동폭이 20포인트가 넘습니다. 장중에 710포인트 정도까지 좀 갔다가 지금 현재는 보면은 730선대 지금 중반이죠. 734포인트 부근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시장의 움직임,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약간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요. 저희 증시타파에서 애매한 거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종목 진단 신청입니다. 325-8200번 전화기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도 있습니다. 하나, 두 개의 종목이 아닌 전반적인 포트, 그리고 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좀 점검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통을 통해서도 늘 참여 가능하니까요. 식사하시더라도 그리고 좀 바깥에 외부 활동 하시더라도 좀 종목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 주실 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함께 하고요.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 전문의 김경원 운용역, 그리고 NH투자증권 청담지점의 윤정식 대리, 이렇게 세 분이 수고해 주실 예정이에요. 어제 이 시간이었죠. 그리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정말 디폴트할까? 혹은 그렉시트?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 문제 좀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뭐 어찌됐든 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혹은 이미 좀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는 조금씩 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시 분위기, 이제 그리스 쪽의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6월의 마지막도 마지막인데 상반기를 좀 마무리하잖아요. 7월 들어가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저는 오늘 실적과 관련된 레포트를 상당히 좀 많이 봤습니다. 이 내주쯤에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2분기 실적 나올 테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죠. 프리 어닝 시즌 진입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세에서도 종목들 많이 흔들리지만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상당히 좀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서 좋은 성적표, 수수수수수 이런 성적표를 또 받아들일까요? 지난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들 상당히 좀 탄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2분기는 좀 어떨지, 게다가 또 5월 달부터 또 우리 전반적인 산업계에 영향을 미친 메르스, 이 메르스가 또 어떤 변수가 됐을지 이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영화 보는 날님 그리스 디폴트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7월 5일에 국민투표 있잖아요. 이때까지 좀 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로 인사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S넷도 있고 종목들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좀 올려주신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리스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좀 더 남겨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종목 올라와 있는 부분 체크를 먼저 좀 해볼게요.
하이로닉 지금 진단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정에서 하이로닉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면은 그 전에 4477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98,500원의 비중 20%입니다. 현재는 9만 원권에서 약간 좀 턱걸이하고 있고요. 오늘 조정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부터 진단 시작을 해볼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로닉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던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15년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7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한 7억 정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특징을 계절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특히 이제 더블로와 이제 냉각 지방 분해 장비가 있는데 이제 미쿨이라는 장비를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하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분기에 좀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2분기부터 회복이 충분히 좀 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조금 좀 있지만 조금 이제 길게 좀 가져가 본다면 충분히 수익권역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5년 올해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311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1분기에 약간 쇼크 수준이 나왔지만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아직까지 한 90억에서 100억 밴드 정도는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3분기부터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한 80억 정도 연간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500억 정도에 떨어져서 지금 PER로 보면 뭐 단순하게 이제 산정을 좀 하기보다는 향후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500원에 20% 정도 잡으셨으면 조금 손실 구간인데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좀 매매를 좀 하셨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권역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온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거는 2분기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3분기에 정상화되는 실적이 좀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시기까지는 조금 홀딩을 좀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시적인 그 시장의 변동성, 특히 그리스 이슈가 최근에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 증시가 일부 좀 급락을 한다면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손절 라인이 한 8만 원 정도로 잡힐 것 같습니다. 8만 원 정도가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잡는 전략은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시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을 좀 하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첫 번째로 하이로닉이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는 또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실까요? 오늘 이 프리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어떤 업종 볼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튼튼 투자가님께서 이 유통주가 바닥을 찍고 오르지 않을까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유통주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좀 외부에 오프라인 쪽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 힘들다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수출주, IT나 자동차는 워낙에 좀 안 좋다 하니까 또 이쪽으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 중국 쪽과 관련된 유통주들 있잖아요. 이 부분 또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지금 그리스 얘기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있네요. 이번에 트로이카의 요구를 그리스가 오히려 좀 안 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나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안토니오 반만데라 님께서 좀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들 아무래도 좀 앞으로 트로이카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 그리스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꿈꾸는 기린님 현재 시장 변동성 좀 줄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죠. 장 초반에 1시간 정도 흔들리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서서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종목 있나. 네, 맨 위에 있는 코미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보합입니다. 이 종목 25,90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고요. 9040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35,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30%인데 최근에 3거래 연속해서 좀 하락합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 6% 정도씩 빠졌잖아요. 그런데 낙폭을 대체로 좀 만회는 한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거의 직선이네요. 옆으로밖에 안 움직이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 5월 달쯤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원금까지 회복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훈 운영형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지금부터 이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뭐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고점에서 물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무분별한 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이 좀 있었던 시기가 5월 달과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의 기술력이 있거나 신약 가치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나중에 회복이 좀 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무분별하게 바이오 섹터들이 급등했을 때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랐던 섹터들은 나중에 물리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조금 다행인 것은 이 코미팜이라는 회사는 이 코미녹스라고 하는 이 항암제에 대한 가치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오 섹터들이 급등을 했었을 당시에 10,000원에서 거의 30,000원까지 3배가 좀 올랐었고, 그 3배가 오른 이후에 약간의 지금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은 죽지 않은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제 급락이 좀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 바이오 섹터들도 같이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코미팜 같은 경우는 어제 뚜렷한 하락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미녹스 이 항암제 같은 경우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겠지만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종목은 잘 고르셨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지금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30% 비중으로 코미팜을 35,000원대에 잡으셨으면,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 등락을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좀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 언제 기술료 수출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막연히 홀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은 일시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잠깐 끊었다 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팜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섹터는 가치로 올라가는 당장의 숫자를 찍어주는 실적 베이스의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미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대가 22,500원입니다. 22,000원을 무너뜨리게 되면 바이오 섹터들이 거품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의 코스닥 붐이 일었었을 당시에 바이오 섹터들이 급등이 나왔었을 때에 상단의 저점 라인을 지금 만들어내는 시점이 22,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밑에서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 손절을 하시고 밑에서 잡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스 투표가 7월 5일 날 마감이 되고 어느 정도 그리스 이슈가 마감이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아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이오 섹터, 특히나 코미팜 같은 경우도 그러한 그 섹터에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약이 상당히 좀 좋은 섹터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종 목표 주가는 현재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목표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0원이 전 고점이기 때문에 전 고점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목표 주가로 잡고 홀딩을 좀 하시고 생명선은 22,500원이 손절 라인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최종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 바이오 섹터를 매매할 때는
급등을 할 당시에 따라가는 매매보다 그리고 30%의 비중으로 워낙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토론 주제가 이 프리 어닝 시즌이잖아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7일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관련된 레포트 그리고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실적 시즌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어떤 업종 종목을 봐야 될지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직 게시판에 이렇다 할 투자 아이디어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놓으시기가 망설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좀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있어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즉석떡볶이님께서는 화학주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 부분 실적 좋다고 하던데 수출주 아닌가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출주보다 내수주라던데 헷갈리네요. 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요즘엔 사실 이 수출주 내수주의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유통 이쪽이 그동안에는 내수주의 대표 주자였는데 이제는 뭐 중국으로 수출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 또 많은 투자자들이 좀 공감하시죠.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노노노님께서는 보안주 그리고 지문인식, 홍채인식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포트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금 2분기 프리 어닝 시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전망 어떤가요? 좋나요? 안 좋나요? 2분기는 1분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기업도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어떤 전가율이 아니라 전체 기업 중에서 한 20개, 100개라면 20개 정도가 좀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1분기 EPS보다 2분기 EPS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지수도 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대외적인 어떤 악재도 있고 해서 아직 지수는 못 간 오히려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좋다면 지수는 당연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것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 그래서 주가도 미리 선반영되고 있고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 지금 프리어닝 시즌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좋은 실적이 좋은 것을 미리 사놓으면 실적 발표할 때쯤도 이익 실현하면 아주 좋은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알죠. 실적 좋은 거 사면 당연히 좀 그렇죠. 수익으로 올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과연 어떤 그렇죠. 업종이 실적이 좋을까 이게 네. 고민이 돼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을 좀 주세요. 어느 쪽이 좋으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결국은 화학입니다. 화학이고요. 그렇지만 화학 중에서 제일 실적 좋은 건 롯데케미칼, 대한유하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형주를 좋아하시면 롯데케미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확실하게 개선되는 1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업종들이 있거든. 그 업종에 정권주가 포함될 거, 정권 업종. 네. 특히 정권 업종은 장기적으로도 어떤 금융시장 활성화라든지 규제 완화가 어떤 수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권 업종은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 보이고요. 이번에 상하악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좀 잘 안 될 걸로 봤었는데 오히려 뭐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 보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의 평가이익도 많이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권 업종은 2분기까지 좋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업종들이 좀 그 정권 업종 중에서 종목이 또 차별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은 업종은 뭐 당연히 매수해도 되겠지만 실적이 나쁜 종목 부진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 특히 이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했을 때는 단기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평가손 나서 홀딩 하시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내수주는 이제 여러 가지 메르스 여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내수주 유통 쪽이 4월 달에는 실적이 괜찮은데요. 5월 중순 이후부터 2월까지 실적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은 좀 1분기보다는 개선될 거 보이지만 예상치보다는 부합을 못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보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중국 관련 뭐 여행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5월 중순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메르스 여파도 있고요.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은 1분기도 잘 나올 거 보여요. 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부합을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주가는 올라온 종목도 많죠.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래서 예상치보다 부합을 못한다면 오히려 주가 조정의 빈매가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거 쭉 보니까 증권, 화학, 건설이에요. 그런데 네. 게시판에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선반영된 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화학주 선반영 많이 됐고요. 특히 롯데케미 28만 6천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롯데케미칼 12만 더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롯데케미 같은 2분기 실적이 고점이 아니라 아직까지 3분기뿐만 아니라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하는 개선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조정을 잠깐 하면 바로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은 미리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분양 잘 됐는. 그래서 2월부터 주가가 4월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건설주는. 하지만 다 제자리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는데 오히려 2분기는 예상치가 좀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잘 나올 거 보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주 많이 빠진 건설주도 어느 정도 반등은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건설주의 본격 회복은 내년입니다. 실적 회복은 네. 내년에부터 주택 부분의 실적 개선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닝 시즌 좀 네.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건설주 대림산업이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얘기할 줄 알았다는 듯이 오늘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 나왔고요. 대림산업 6%나 오릅니다. 대한유화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에 약간 좀 조정받았거든요. 오늘 화학주 가운데 가장 탄력 좋네요. 4% 정도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실적이 주식 투자의 좀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증권사에 나오는 레포트 꾸준히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제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토마토 TV 좀 자주 시청하시나요? 예. 네, 보시면서 좀 종목들 아이디어도 찾고 그러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요즘에 시장에서 좀 대응하시기 좀 어떠세요? 어제 특히 좀 많이 빠지셨는데 좀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아요. 좀 힘듭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세요? 금호석유가 85,100원에 15%. 네. 포트폴리오가 예. 다음 카카오 12만 원에 20%. 네. 포스코 IC가 6,900원에 10%. 네. 서울 반도체가 16,900원에 10%입니다. 네. 종목들 쭉 들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와는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종목들인데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요거는 조금 금호석유는 조금 오래됐고요. 네. 포스코 IC하고 서울 반도체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좀 오래 가져오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손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좀 어떻게 포트 하고 싶으세요? 좀 손절 의견이 나오더라도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 거세요? 아니면은 원금 회복할 때까지 계속 좀 가져가자라는 데 무게가 실려 있으세요? 금호석유는 원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고요. 네. 포스코 IC는 손절할 수 있고요. 네. 서울 반도체는 이제 올라오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는 수익 보고 계세요. 예. 최근에 사셨어요? 이것도 한 2개월 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분 만나봤는데 얘기를 자세하게 안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타이에 의한 장기 투자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가져가다 보니까 손실이 나서 또 팔지 못하고 계속 포트에 좀 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우선은 포트 한 줄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철이 지난 음식으로 가득 찬 식상한 밥상이다. 네, 제철이 진한 음식으로 가득 찬 식상한 밥상.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제철이 지나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맨날 올라오던 했던 그대로 어떤 새로운 어떤 반찬도 없고 새로운 어떤 메뉴도 없이
그냥 늘 먹던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제철도 지났고, 그럼 인기 있는 것도 맛있는 것도 없고, 네. 그러면 또 식상하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뭐 맛있다라든지 막 행복하다라든지 밥상을 대하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평이하다. 그런데 결국은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포트입니다. 네. 일단은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잖아요. 식탁을 딱 보면은 좀 기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재료들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석유입니다. 이 종목은요, 좀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원금까지는 꼭 좀 가져가고 싶으시다라고 의견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좀 어디다 비유할 수 있을까요? 금호석유는 저는 이제 이 중국집 가면 탕수육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탕수육 맛있습니다, 그죠? 그쵸. 그리고 뭐 애들하고 같이 꼭 사주고 하는데, 그래서 굳이 중국식에서는 이 탕수육을 버릴 필요가 없이 맛있으니까 일단 금호석유는 이제 보유하면서 놔두자. 네. 그래서 언젠가 또 다시 맛있는 반찬으로 나올 겁니다. 네, 긍정적으로 네. 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금호석유 어떤 내용 있나요? 네, 금호석유는 결국은 이제 타이어 업종이 이제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합성고무 쪽이 하고 수요가 개선, 합성고무 수요가 지금 현재 부진한데요. 수요가 개선되면 결국은 이제 스프레더 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합성고무도 수요가 부진하고요. 특히 타이어 업종 쪽에서도 실적 개선 수요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지속되니까 결국은 마진 이게 확보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마지 스프레드가 가장 안 좋은까지 하방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향후에 조금 더 개선될 거로 보여요. 개선된 이유는 이제 천연 고무라든지 부타디엔 쪽에서 가격이 좀 상승을 할 거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타이어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어 수가 그동안은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다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수요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왜 늘어날 이유가 뭐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저유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기름가스의 어떤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달린다는 거죠. 그 차량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소요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조금 더 개선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회복은 이 부타디엔 합성고무 쪽 회복은 결국은 내년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2016년도. 그래서 2016년 정도에 실적이 본격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좀 보유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단가는 지난번에 올라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EPS 예상 실적이 한 550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5,500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9,000원 정도 EPS가 나온다면 10배, PER 10배가 9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적이 이제부터는 최악을 지났기 때문에 개선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단계에서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은 현재 상태로 보시면 7만 원대 초반인데요. 이제 한 9만 목표가를 이제 좀 더 높게 7만 5천 단기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단기 말고 장기적으로는 한 8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 6만 9천 원 그렇게 단기는 7만 5천 원 손절가 6만 9천 원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이 7만 원 초반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중 15%인데 늘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최소 가능할까요? 30%가 늘려야죠. 주식 네, 투자는 절반죠. 결국은 네. 비중 15%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확실하다면 한 30% 정도를 사서 이익 구간에서 계속 빨리 매도하지 말고 계속 홀딩해서 이익 목표가 가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강한 탄력을 예상하지는 않으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업사이드가 한 네. 10%도 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좀 더 갖고 가보면 8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 원금 8만 5천 원은 힘들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한 7만 원대 네. 중반 정도로 낮춰놔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다음 카카오입니다. 유일하게 수익권 내에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의 흐름 좋습니다. 네, 요즘 이제 코스닥에서 종목 중에 살만한 종목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네. 확실한 종목이 이 다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는 저는 뭐 중국집 가면 항상 짜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먹어야 네. 되니까 다음 카카오는 항상 갖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차려줘도 네. 중식 식탁을 좀 맛있게 네. 좀 즐길 수 있는 것 짜장면하고 같긴 해요. 탕수육만 있으면 중국집 와서 그쵸? 행복하게 할 수 네. 있죠. 네. 다음 카카오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식탁에 딱 주 메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나요? 네, 다음 카카오는 요즘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들 레포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다음 카카오는 계속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18만 원에서 계속 빠져서 10만 원 내외까지 왔죠. 그만큼 어떤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23일부터 다음 카카오 채널이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채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서 지난주 중순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기관도 사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채널이라는 결국은 O2O 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온라인 투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기대가 된다. 특히 카카오 채널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개인들 이제 타겟으로 한 광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광고 MS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카카오 채널의 가장 중요한 유료 실적 개선되는 이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 모델이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은 좀 버리고 긍정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EPS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 한 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PER 보시면 한 뭐 5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카카오 채널부터 해서 수익성이 좀 기여되고 광고도 좀 MS가 증가될 거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EPS 기준으로 내년 한 4,500원, 5,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굳이 성장주니까 고평가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 내외에 12만 원까지 계속 매수하는 구간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들고 계신 가격 위쪽에서 좀 형성이 돼 있고요. 특히 오늘 샵 검색하고 카카오 채널 내놨대요. 네. 저도 아직은 좀 네.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 카카오톡을 하다가 좀 어떤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공유하고 싶으시면 다시 또 포털 사이트 갔다가 URL 복사해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없이 이 대화방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좀 어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4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요. 네, 적정 주가의 목표가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만 원, 그리고 추가 매수할 구간은 12만 원 정도 내외에 이하로 간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강력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14만 5천 원 갔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강하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포트의 절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네. 우선 구성을 좀 해주시죠. 포스코 ICT는 이제 손실이 이제 시청률이 크신데요. 그래도 이제 손절을 한다면 포트 내에서 가장 안 좋은 종목을 손절해야 됩니다. 네. 물론 현재 그 구간에서 보유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피자, 굳이 중국집 가서 뭐 피자를 먹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뭐 피자집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물론 뭐 먹어도 맛있는데 하지만 조만간 좀 버려야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메뉴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는 사실 얘기 들은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네, 포스코 ICT는 결국은 이제 실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이 포스코 ICT는 뭐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그래서 전기차 충전에 의해서 주로 주가는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1분기도 부진했고 2분기까지도 부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 통합 쪽 이쪽에 포스코 쪽에 글로벌 통합 추진하는 거라는 이제 그다음에 뭐 환경 솔루션 구축이라든지 이쪽에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반응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주가에 결국은 충전이라든지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현대차에서도 2,200개 충전소를 뭐 인프라 구축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예상을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으로 EPS가 200원이고 내년에 270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200원에서 270원 되면 상승률은 이제 증가율은 상당히 크지만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예상 실적 270원을 봤을 때 5,200원 정도, 5,400원이 PER 20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장주가 아닌 이 종목을 들고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하고 나면 목표가 가면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5,800원 목표가 손절라인 네. 4,900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서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포스코 ICT와 느낌이 좀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저는 이제 중국집 가면 군만두를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이게 물론 그냥 서비스적으로 좀 싸구리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말라 비틀어진 걸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먹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다가 조만간에 이제 본전 정도 왔으니까 굳이 내 돈 주고 안 그렇죠. 사먹는. 네. 그래서 이제 반등할 때 좀 팔자. 현재는 보유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서울반도체를 둘러싼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서울반도체는 결국은 실적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동안. 이 서울반도체는 뭐 반도체가 이제 LED죠, 그죠? 결국은 조명하고 IT 제품의 LED인데요. 이 LED 쪽은 이제 특히 경쟁 상대가 중화권이죠. 그래서 중화권하고 경쟁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업황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경쟁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존해서 성공하면 되는데요. 치킨 게임으로서 물론 이 회사도 뭐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술적인 매매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TV, BLU 쪽도 부진하고요. TV 쪽이 지금 가전이 상당히 뭐 LG전도 적자라고 그러고 그랬죠. 그만큼 개선이 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데 현재는 부진하고요. 전 모바일 대다수 부품들이 부진했죠, 상반기. 그런 하반기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자동차와 모바일 쪽이 하반기부터 조금 더 개선됩니다. 하지만 주가와 실적을 이제 비교했을 때 EPS가 올해 기준으로 겨우 한 150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굳이 실적으로 보고 현재 주가로는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기술적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도 주세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 18,000원까지 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주식 비중 60%, 현금 비중이 한 40% 정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좀 비중 네. 확대 의견도 한 종목에 대해서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포스코 ICT는 이제 이래서 서울반도체 반등시 매도를 하고 네. 금호석유와 다음카콘 그대로 중식이라면 뭐 탕수육과 짜장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네. 두 개는 항상 갖고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비중은 15%는 별로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30%까지 금호석유하고 다음카코 이번에 다음카코 12만 내외, 그다음에 금호석유는 7만 내외에서 한 15%에서 한 30, 현금 비중이 지금 40%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금 비중 20%를 가지고 두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서울반도체 포스코는 반등했을 때 목표가에서 매도하고 다른 어떤 성장 중성주를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금호석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보유 의견입니다. 반등의 목표치 75,000원 단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 8만 원까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69,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흐름 양호하죠. 보유 의견 나왔고요. 14만 5천 원 목표 주가입니다. 손절 라인은 11만 원입니다. 오늘 새로운 서비스들 좀 나왔는데 해보신 분들은 게시판에 의견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보유 의견 5,8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4,900원입니다. 서울반도체도 보유 의견이긴 한데요. 좀 짧게 봅니다. 18,000원에서 정리하자. 그리고 손절 라인 15,000원입니다. 수정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되는 종목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호석유하고요. 다음 카카오는 비중을 약간은 더 늘려주셔서 가져가신다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ICT나 서울반도체 같이 이런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이 평가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고요. 업황과 실적 개선되는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 종목들 그리고 또 이야기들 좀 올려주고 계신데 중국 증시 최근에 좀 급락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오전장 좀 마무리돼서 여러분들이 글을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낙폭 대체로 만회하고 4천선 회복한 채로 오전장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같대요. 어제도 강했거든요, 이 종목. 장중 내내 좀 흐름 괜찮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드러내 주셨네요. 네, 그럼 종목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보겠습니다. 9327번님 전화 주셨네요. 오랜만에 게임주 보겠습니다. 게임빌인데요. 이 종목을 13만 2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50%나 실으셨고요. 지금 8만 원대 지나가니까 손실이 크시네요. 좀 일찍 전화를 주셨으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NH투자증권 청담지점으로 가봅니다. 윤정식 대리님 준비하고 있죠?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빌 어떻게 해요? 손실이 큽니다. 네, 그 게임주 같은 경우들이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죠. 코스닥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바이오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하락을 하였었고 게임빌도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섹터였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본다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3년과 2014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생각했던 것만큼 좀 폭발적인 게임에 대한 그런 흥행이 나오지 않았고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못 받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리스크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손절 가격이 좀 지났습니다. 10만 원 정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점점 제약 바이오 쪽에 있던 수급이 이 부품주라든지 다른 쪽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 조금 더 하셔서 게임 쪽으로 수급이 와야 된다라는 시기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수급이 그쪽으로 없는 자금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2만 원, 좀 길게 잡은다면 14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신다면은 좀 수급에 차례가 돌아오면서 반등을 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포트 진단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요. 본의 아니게 또 장기 투자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 손실의 기회를 놓치시고 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조선주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2만 원 부근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뉴스도 좀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어느덧 13,000원대네요. 오늘은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1% 정도 아주 소폭의 상승입니다. 5월 달부터 계속 밀렸네요. 이 종목은요. 4695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6,0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 60%인데 아무래도 추가 매수하셔서 좀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 손실 구간 윤정식 대리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위기에 대한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들에 있어서는 그리스가 상당히 좀 큰 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감은 또 유럽 금융회사들이 선주에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금융적으로 막히게 된다면 상당히 좀 우려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틀 연속 대우조선해양을 좀 끌어내린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처럼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 유로존의 위기가 좀 커질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당한 좀 급락은 너무 좀 과도하다는 판단이 좀 많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아무리 조선업종에 대한 실적이 전보다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PBR 같은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0.5배 수준입니다. 너무나도 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개인빌과 마찬가지로 이미 손절 가격은 조금 지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투자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일 긍정적으로 좀 삼성중공업에서 해양플란트 쪽에 수주했다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설이 돌아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만 진정이 된다면 좀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대우조선해양도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박스권 상단 부근이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까지 빠질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주도 기대된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잠시 후에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바로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 짚어봅니다. 심심tap합니다. 네, 6월 30일 화요일 상반기의 마지막 날. 오늘 그래서 상반기 결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에 과연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가장 많이 활약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장, 우선 지수만 놓고 봐도 지난 상반기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600 넘고 여기다 700까지 넘어서서 800에 대한 얘기, 1000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근래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출렁거림이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좋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선전을 했을까요?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이슈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 좀 발목을 잡나 싶었고 그리스 이슈 계속해서 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가격 제한폭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이렇게 나눠봤고요. 기준은 이 올해 첫 번째 거래일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6월 29일까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권리락이라든지 그리고 감자 이런 자본 변동이 있었던 종목은 제외를 시켰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신 리스트하고 약간의 좀 차이 있더라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래소 상승률 상위 종목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요, 바로 태양금속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 신데렐라라고 별명을 좀 붙이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좀 관심을 못 받다가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태양금속이 어떤 종목이야?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통 주식 수는 작고 반면에 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이요, 원래는 660원이었대요. 1월 2일에 660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연일 상한가 행진을 기록하면서 8,200원에 어제 거래 마쳤거든요. 현재 주가 볼까요? 현재 상한가는 아닌데 10,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자그마치 6개월 동안 1,142% 올랐어요. 계산을 해보면 12배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가격 제한폭 확대의 신데렐라 1위 태양금속 우선주고요. 2위 짚어보겠습니다. 2위는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 약품을 못 사신 분들이 한미사이언스를 좀 많이 사셨죠. 이 제약바이오 랠리의 그 시발점이 됐던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은요, 732% 올랐어요. 그러면은 한 8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당초에 올해 시가가 15,2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126,500원 어제 종가였어요. 한미사이언스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리고 3위 보겠습니다. 3위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과연 어떤 걸로 올랐을까요? 이 삼성제약은 바로 가스명수 그리고 우암청심원 중국 진출 소식 나왔죠? 이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한 발을 살짝 걸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았던 끼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676%의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7배 가까이 올랐네요. 2,350원에서 18,2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쪽이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요, 이너스텍입니다. 약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너스텍은 1000% 올랐습니다. 11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이 종목은 2,300원 정도 하다가 이제는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25,000원 정도 해요. 이 종목은 어떤 재료였냐면요, 이 로코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홍콩홀딩스, 그러니까 중국계 회사인데요. 이 회사 쪽에 유증을 받으면서 최대 주주가 현재 이 중국계로 바뀐 상황입니다. 게임하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모멘텀이 됐습니다.
두 번째, 룽투코리아. 이 종목도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아이네스쿨이었어요. 룽투코리아라는 중국 게임사가 이 아이네스쿨을 사들이는, 그러니까 유중 참여하면서 최대 주주가 된 거고요. 이 종목도 840% 급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1위, 2위가 좀 비슷하네요. 중국 쪽에 넘어가니까 확실히 좀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3위, 유니셈은 80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난 2월 달에 사물인터넷 핀테크 관련해서 좀 기술 협약 내용이 있었고 5월 달에 발표됐던 1분기 실적도 좋았대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니셈이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이 시간 과연 제가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심심타파 상반기 결산해봤습니다. 아유,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봤습니다. 숨차도록 달렸는데요. 지금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빨간불 좀 무난하게 켜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 보겠습니다. 1089번님께서 동국 SNC 올려주셨어요. 4,32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5%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 종목도 일봉 나가고 있는데 우하향 곡선이 뚜렷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윤정식 대리님 도와주시죠. 네, 그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풍력 발전 쪽 부품을 뭐 만든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풍력 발전한 부분들은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유가가 상당히 높았을 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환경 관련 이슈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유가도 60불 정도에서 굉장히 낮은 편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국 SNC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력 쪽에서는 뭐 탄소 배출 거래제 도입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박스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도하시기보다는 지금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면 안전하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 3,7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증권통 네일아트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신 송원산업 보겠습니다. 네일아트 저는 하고 싶어도 사실은 잘 못해요. 네일아트님께서 올려주신 송원산업 11,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오늘 사셨나요? 거의 현재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오늘장에서도 흐름 좀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가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송원산업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윤정식 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송원산업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산화 방지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CF에서 나오고 있는 뭐 바스프라는 그 외국계 회사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출 자체가 금년에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1분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2분기까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34억 정도였는데 금년은 컨센서스가 한 500억 정도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가격 정도에서 기간 조정 자체는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는 종목들, 기간 조정을 좀 겪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게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뭐 박스권 좀 하단 정도 부근이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과 함께 송원산업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사실 레포트에 담긴 종목이 아니면 가끔 좀 관심을 접어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게시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나 싶으신가 봐요. 지금 좀 게시판에도 꿈꾸는 기리님께서도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포트 안에 담긴 종목들이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내서 이 시간은 좀 자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나머지 시간 지금 좀 시간장이
정보학권이잖아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 놀러 오세요.